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비문학 텍스트 좋은 작품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 식기획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 작품입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작품인가 하면은 요 작품도 이제 대중들의 일반적인 평가와 제가 분석한 바가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작가가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와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텍스트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걸 수업하기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랭귀지 앤 리터처에 최적화된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 허영만 씨란 작가가 좀 그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걸 이제 허영만 씨 초창기부터 그랬었는데, 이 작품에서 좀 더 그 민족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통과 변화에서 굉장히 전통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품 속에서 이제 변화를 상징하는 캐릭터들입니다. 특히 이제 주인공과 주로 갈등을 벌이는 이제 인물인데, 자,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이제 그 곰탕에서 이제 가운데 안경 끼고 뚱뚱한 인물이 이제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외모, 태도, 요거는 이제 저 마지막 김장편에서 이제 변화를 상징하는 며느리지요. 자, 요거는 이제 저 소고기 전쟁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주인공이고, 인물이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통을 상징하는 주인공.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작품의 전체의 주인공이 이제 그 성찬. 자, 그리고 이제 그 곰탕 편에서 이제 전통을 상징하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신탕 편에서 이제 전통을 상징하는 주인공. 요거는 이제 그 소고기 전쟁 편에서. 어떻습니까? 변화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전통을 상징하는 주인공들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와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수업하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작가가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했는가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편에서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전통과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김장편에서 이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 김장김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공장김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라고 물으니까 압도적으로 김장김치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작가가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텍스트로는 중립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미지로는 전통적인 메시지를 더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는 중립적인 정보를 제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더 쏠리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또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허영만 씨가 이제 40년대 생이시다 보니까 좀 생각 자체가 이제 좀 전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인식 역시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인 진수와 성찬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인 진수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전체를 쭉 보다 보면은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온통 이제 항상 자신의 신문 기자인데 자신의 기사를 오로지 성찬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성찬이 자기 기사글을 주지 않는다고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이러면은 너와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그런 여성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능력한데 성찬에게 의지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그 작가의 여성에 대한 작가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를 보다 보면은 진수는 오로지 이제 성찬으로부터 기사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찬을 만나는구나. 이런 인식도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 부분도 이제 그 해물탕, 꽃게탕 편인데, 이제 그 성찬과 이제 라이벌인 그 우남정의 이제 주방장과 이제 다투는 부분인데, 이제 여자 주인공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찬이 이제 어떤 고추를 썼다는 걸 알려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잘난 척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저 사법고시 준비하는 이제 에피소드인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자 주인공과 이제 내조를 하는 여자 주인공의 관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과 이제 또 비교해서 볼 만한 작품이 그 심야 식당이란 만화인데 같은 음식을 소재로 했는데 상당히 이제 분위기와 지향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식객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간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 우리의 어떤 전통을 어떻게 되살리느냐 여기에 집중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에 대한 승부라기보다는 얼마나 전통적인 방식을 되살려느냐에 지금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야식당은 좀 더 이제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동성애자도 나오고 외국인도 나오고 외국 음식도 나오고 음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김치 볶음편 한 편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어머니의 쌀이라는 에피소드인데, 자, 쌀을 이제 우리 쌀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작가가 세 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저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빔락 텍스트로 식객을 다루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식객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픽 노블로서도 다룰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DP에서 이제 지도하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빔락 텍스트로 지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노블 텍스트가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근데 이제 비문학으로. 근데 비문학 텍스트에서도 이 여성 캐릭터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 좀 에피소드를 뽑아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작품 전체를 이제 학생이 어떤 식으로 IO나 HLS를 연결시킬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작품에서 우리가 다룰 만한 어떤 묵직한 것들은 다 다루죠. 작가의 어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네. 예, 아, 예.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예, 작가 예. 세계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 흔히 이제 문학할 때도 그 문학 작품에 예, 작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비문학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비문학 쪽은 이제 IB가 이미지 쪽을 강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요 식객이라는 텍스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 1을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신문 기사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신문 기사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 카드 뉴스 이런 만화 이런 쪽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만화로서 굉장히 좋은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개의 주장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건 쓴 오른쪽 주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왼쪽과 가운데 쪽의 주장은 굉장히 감성적이죠. 자, 요 편의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통해서 작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5천 년 전의 벽시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벼농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며 혼이다. 지켜야 한다. 자, 요 논리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5천 년 전부터 벼농사를 했다. 그러니까 벼농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며 혼이다. 그러니까 벼농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또 어떻게 예. 보면은 계속 있는 것만 지켜야 되고 다른 발전이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베트남에 와서 4년째 베트남 쌀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베트남의 쌀을 먹기 때문에 제 혼에 영향이 갔을까요? 말을 넣고 보니까 너무 멍청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에서 이제 허영만 씨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쌀을 먹으면 우리 혼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우리 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쌀을 먹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BTS 노래를 들으면 우리 혼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노래를 들어야 된다라고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품은 굉장히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제 IB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좋은 예가 됩니다. 만약에 모든 나라가 이것이 우리의 뿌리며 혼이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먹어야 된다. 라고 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작가는 이제 한 큰 냄비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숟가락을 떠먹는 것을 이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좋은 습관이다. 예전에는 이제 껌을 오빠가 씹다가 동생이 씹다가 이렇게도 했었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논바닥을 우리 민족의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우리 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만약에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떡볶이나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같은 이유로 그거 먹으면은 베트남 사람의 혼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순대 일기편에 나오는 건데 요 편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한 여고생이 순대에 이제 피리 꽂혀서 전 세계 전국의 순대를 이제 전국의 이제 유명한 순대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대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순대를 만든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여학생은 이제 안타까워합니다. 아마 저 여학생의 안타까움은 이제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었겠지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순대가 외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니. 요 대사.
우리나라 전통 음식 순대가 외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니. 저게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은 세계화되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순대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향신료가 추가되고 변해가는 과정. 근데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살펴보면 이제 어떤 전통에서 벗어난 모든 부분을 이제 이 작품 속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작품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것인데 이제 그 뻥튀기 가게가 마카롱집 앞에서 이제 뻥튀기 장사를 하던 가게가 이제 마카롱 가게의 신고로 이제 철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뻥튀기 가게가 이제 우리 전통 과자를 외국 과자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 삼아서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데 서양화와 동양화를 이제 접목시킨 새로운 그림 형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동양화 특유의 무거운 느낌도 나면서 거기에 이제 화려한 색채도 포함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외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외국은 전부 다 한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 소주를 이제 연구해서 팔고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한국에서 소주 만드는 법을 배워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소주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식을 배워가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폴란드식을 조금 가미해서 만들어진 이제 한국 식당. 어떻습니까?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한식. 이걸 우리가 발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통을 깨뜨린 퇴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미묘한 이제 아름다운 전통과 국수주의 그 미묘한 경계점에 그 식객이라는 만화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국수주의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주장하는 대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을 먹어야 된다. 반대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는 요것들은 빠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빠진다면은 우리의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더 나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저도 종종 이제 저희 빌딩의 지하에 가서 이제 치즈 닭갈비를 먹는데, 그러니까 닭갈비에 치즈를 넣을 생각을 참 누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닭갈비가 거기에 마지막으로 치즈를 얹음으로써 한국의 재료와 외국의 재료가 합쳐짐으로써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음식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넣어놨는 게 이제 짬뽕의 역사인데, 이건 이제 시사 만화로 나왔던 것인데, 중국 사람이 나가사키에 가서 거기에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결국 이제 또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고추기름을 넣으면서 지금은 짬뽕이 되었다라는, 결국에 짬뽕은 이제 한중일의 문화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걸 이제 참고 삼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복 입는 유행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의외로 외국인들이 입으니까 한복이 더 때깔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좀 기초 지식을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 보면서 이제 마지막 김장편은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것이고, 그 전에 이제 몇 개 작품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곰탕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자, 좀 전에 이제 잠시 사진 봤었죠. 곰탕 에피소드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왼쪽 주인공, 전통을 상징하는 오른쪽 주인공. 오른쪽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있고 왼쪽은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자,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이 두 사람이 나타난다면 선생님들은 어느 쪽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그게 이제 작가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보입니다. 작가는 텍스트를 통해서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왼쪽 캐릭터에서는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변화. 예, 뭔가 뚱뚱하다, 나태하다는 느낌, 그리고 눈치 보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뭔가 탐욕적이라는 느낌. 반면에 오른쪽은 뭔가 이제 인자하다는 느낌, 푸근하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텍스트는 학생들이 인식을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이미지나 이런 캐릭터의 태도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학생들은 전동적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왼쪽의 인물은 이제 곰탕을 현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젊은이들과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 분위기, 음악이 흐르고 이제 그 역겨운 냄새가 없는 현대화시킨 곰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반대를 합니다. 곰탕은 어디까지나 장터국밥집에서 말해주는 서민의 음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레스토랑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젊은 사장을 데리고 이제 하동관이란 실제 있는 곰탕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통집은 무비판적입니다. 60년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는 상관없이 60년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직원들도 불친절합니다. 왜냐하면 60년 전에 그랬었으니까. 무비판적으로 60년 전의 전통을 수용하는 가게입니다. 자, 깍두기 국물 부어주는 것도 60년 전에 그랬으니까. 날계란 넣어주는 것도 60년 전에 그랬으니까. 테이블, 롯그릇 60년 전에 거 그대로 쓴다. 즉,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왜? 60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승리를 줄지는 작가 마음이겠죠. 자, 선생님들은 이 두 개의 가게 중에서 어느 쪽에서 곰탕을 드시고 싶습니까?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신다면. 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예, 그 그렇겠죠. 깔끔할 때는 깔끔한 데 가고 싶을 때는 그때 가고 좀 우중충한 데 가고 싶다 그때 가고 분위기 따라서 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두 군데를 한 번씩 다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여기 특색이 있고 저기는 저기 특색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만화를 그리셨다면 결말에 누구의 승리로 결말을 내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이 만화의 작가시라면은 결말에 젊은 사장,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사장, 전통을 따르는 나이 든 사장, 누구의 승리로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양쪽 나름대로 이제 특색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단지에 가면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거북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분위기에 냄새 없고 하다면은 그것도 호기심이 당깁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라고 한다면 저 젊은 사장의 노력, 외국인과 젊은이들에게도 곰탕을 알리고 싶다라는 노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둘 다 잘 됐다라고 이렇게 무승부로 만들겠는데, 자, 작가는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젊은 사장이 도저히 저 전통을 못 이기겠구나. 나 곰탕집 때려치우고 피자집으로 바꿀래. 즉 전통 100, 변화 제로의 결말을 냅니다. 이게 이제 이 작품에 흐르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기는 게 그럼 피자집은 전통 없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처럼 이제 전통 쪽에 압도적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곰탕을 알리려는 이 젊은 사장의 노력은 이 작품에서는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옳든 그르든 무작정 전통을 수용하는 행위는 이 작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젊은 사장은 곰탕집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예. 그것도 이제 학생들과 자주 이제 토론하는 부분입니다. 이 만화를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럼 피자는 과연 여기에서 이제 곰탕은 예전에 시골 장터에서 섬들이 먹던 음식이었는데 고급 선들에서 먹었으면 안 된다. 과연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먹는 음식들 중에 과연 얼마나 시작부터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전통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국장 편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청국장 편에서는 이제 딸과 엄마, 그러니까 냄새나는 청국장을 고집하는 엄마와 이제 그, 그 냄새 없는 청국장을 추구하는 딸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이제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어떤 작가의 아쉬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아쉽긴 합니다만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뭔가 이제는 작년까지는 의미 있었더라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전통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게 못 들어온다는 그 부분을 작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것들이 아쉬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정보를 충분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계속 냄새나는 청국장을 추구하는데 딸이 몰래 이제 청국장 위에 냄새 안 나는 약을 뿌려가지고 결국 이제 어머니 장사가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하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장사를 접자 포기하자라고 할 때 이제 딸이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편에서 작가가 이제 이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가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제 부대찌개에 라면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았는데 왜 요즘 부대찌개에는 라면이나 이런 것을 넣는가? 그리고 이제 슈퍼에서 전자레인지에 데피면은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읽다 보면은 전통도 좋습니다만은 변화 자체를 작가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만화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허영만 선생님은 이제 그 잉크로 만화를 그리는 마지막 세대죠. 지금 허영만 씨와 이제 그 김성모 씨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만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 추억이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화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 거기에 이제 적으면 한 4명, 많게는 이제 20명,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공장 시스템으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작가가 이제 컷을 나누고 연필로 그리면은 이제 그 가장 연륜이 높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다가 잉크로 이제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그리고 자선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가면서 이제 스크린톤 붙이고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페이지 만화가 완성되는, 뭐 나쁘게 말하면 공장 시스템이었는데, 어떤 그 시스템의 마지막 주자가 이제 지금 허영만 씨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만화란 것은 이제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웹툰 작가들은 이제 대부분 혼자서 작업을 하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컴퓨터가 해주니까. 작가는 사람만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거기 컴퓨터 거기에서 이제 색을 지정해주면 색이 자동적으로 붙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3D로 해서 배경을 그려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컨셉을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배경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미지로 출력해가지고 배경을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하는 형태죠. 거기에다가 이제 포토샵을 쓰면 이제 속도감, 자선, 눈 오는 효과 이런 걸 쫙 자동으로 넣어주고,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잉크로 만화를 그리던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어떤 허영만 씨의 이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생이의 계절, 매생이 편인데, 예, 매생이국인데, 자, 이 악역은 이 작품 속에서는 악역인데, 이제 이 사람은 겨울에만 먹던 매생이국을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여름에 출시를 했습니다. 우남정이란 자기 식당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가게 된 이제 주인공은 그 라이벌이 준 매생이국을 안 먹고 남깁니다. 이제 악역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충고를 합니다. 너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네가 만든 매생이국보다 더 맛있는 걸 먹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놓는 게 빈 그릇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주장합니다. 매생이국은 원래 겨울에 먹어야 되는데 넌 그걸 냉동 보관했다가 이제 여름에 내놨다.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 근데 작가의 이 주장을 따르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악역이 자기가 패배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논리를 따르면은 우리는 여름에 냉면을 먹으면 안 됩니다. 냉면은 겨울만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여름에도 얼음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도 냉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전일까요? 퇴보일까요? 예전에는 얼음을 겨울에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만 냉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여름에 사람들은 냉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에 냉면을 더 찾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냉면은 전통적으로 겨울에 먹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여름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전통과 변화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쪽과 전통을 고집하는 쪽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전통이 이기는데, 이제 종종 이제 변화가 이기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계승부란 에피소드에서 그 최신 기술을 도입한 이제 변화를 추구한 쪽이 이제 이 승부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회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렇게 이긴 주인공이, 이렇게 이긴 인물이 알고 보니까 이제 맛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어떤 살인 미수범이었다, 이런 게 밝혀지면서 이제 이런 게 밝혀집니다. 작가가 이런 건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몇 회 지나서 이제 보거편에서 이제 손님들 요리 위에 이제 보거 알을 올렸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범죄자로 쫓기게 되는. 작가는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부정적인 것과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자, 1-1-1 옆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시간이 지금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잠시 5분 쉬었다가 이제 5분 후에 이제 옆편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